물론 여긴 국민 라디오. 김영덕의 묘양산 전망대. 오로지 국민 라디오에서만 들을 수 있는 북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정말 좋아하는 시간이죠.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 김형덕 소장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김형덕입니다. 소장님 마이크를 좀 가까이 하시죠. 방송 네? 하루 이틀도 아닌데. 네. 제가 제 마누라 빼고는 무서운 사람이 이제 문희정 아나운서예요. 왜 무서워하십니까? 뭐 죄 지은 거 있으십니까? 지은 죄도 없는데 이렇게 무서울 수가요. 약점 잡히셨습니까? 약점 잡힌 것도 없습니다. 근데 왜 무섭습니까? 이 태도가 뭐 아주 신입이다 보니까 아직 방송계에서는 제가 아직 신입이다 보니까 네. 아무래도 좀 어렵죠. 네. 북한에서는 여름이라고 해도 한여름이라고 해도 이렇게 남한에서처럼 막 덥거나 그렇지는 않을 것 같은데 어때요? 똑같습니다. 여름이면 땀이 많이 나기 때문에 단고기 먹으러 많이 다니고요. 냉면 먹으러 많이 다니고 똑같습니다. 예. 단고기? 예. 그건 뭐죠? 그거는 우리는 버신탕이라고 그러는데 강아지 고기죠. 예. 아이쿠야, 북한에서도 먹나요? 아이 그럼요. 예. 불법적으로? 합법이죠. 예. 원래 개 먹는 문화는 사실 북쪽에서 내려온 거예요. 아이쿠야. 예. 예. 냉면도 북쪽에서 내려오지 않았습니까? 예, 냉면은 워낙 유명하니까요. 그러면은 북한에 계실 때는 저희가 왜 흔히 아는 평양식 냉면, 함흥식 냉면 이런 거 구분해서 드셨어요? 저는 평양식 냉면을 주로 먹었고요.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평양에 사시는 분들만 평양냉면이라고 그러지 보통은 뭐 평양냉면이라고 하지는 않고요. 지역에도 냉면집들이 많으니까. 뭐 아무래도 평양이 중심, 북한의 정치 경제 문화가 모든 게 평양 중심적으로 진행되다 보니까. 네. 이제 평양에 있는 옥류관이나 뭐 청류관이나 뭐 이런 것들이 유명해졌죠. 그렇지만 실제로 지방에도 그와 유사한 그런 유명한 그런 냉면집들이 많아요. 네. 예를 들어서 평양 같은데 장수각 같은데 뭐 옥류관보다 뭐 질이 떨어진다고 볼 수가 없어요. 그런 것처럼 뭐 지역에 있는 냉면집들도 괜찮았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왜 흔히 그냥 비빔냉면, 물냉면 하듯이 그렇게 호칭을 하나요? 이름을? 예, 물론 그렇죠. 쟁반냉면 이러죠, 뭐. 물냉면이라고 하냐고 뭐라 그러나요, 그거. 북한은 냉면이라고 안 하죠. 쟁반국수. 국수라고 하죠, 주로. 비빔국수. 냉면이라는 말은 남쪽이 만든 거예요. 냉면이라고 하죠, 냉면. 냉면. 예, 아이고, 참. 근데 보통 국수라는 말을 많이 썼어요. 국수. 네. 그러면 왜 남한에서 먹는 그 하얀색 국수는 뭐라고 그래요? 그것도 국수? 면이 약간 다르잖아요. 냉면이랑. 뭐 칼국수도 있고 뭐 다 있잖아요. 네. 국수는 국수인데요. 네. 복마국수도 있고 강무 국수 종류가 많죠. 국수 종류가 여러 가지다 나니까 예. 통틀어서 국수죠. 그냥 통틀어서 국수. 네. 예. 그 국수를 네. 한 종류로 말할 수가 없는 게 지역마다 또 지역 특색 있는 국수들이 있어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저는 누릅죄기 국수라고 그러는데 우리말로 그건 뭔가요? 누릅국수예요. 근데 이제 자강도 사람들은 누릅죄기 국수라는 게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반죽을 해서 죄기라는 말을 쓰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제가 보니까 그게 굉장히 맛있었던 기억이 나요. 소화 흡수도 잘 되고. 근데 여기 남한에 오니까 그런 특이한 국수들은 지역에 가야 먹을 수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봉평 메밀국수 뭐 이렇게 있죠. 근데 북한만큼 아마 국수 종류가 많지는 않는 것 같아요, 남한은. 네. 북한이 훨씬 더 많죠, 국수는. 네. 아이고, 얼른 통일이 돼서 그 북한의 종류별로 국수를 좀 다 먹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오늘도 국수처럼 시원한 방송 기대해 주세요. 국민 라디오 지지하는 4가지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 라디오를 보다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네, 여러분께서는 진짜 언론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 라디오 김형덕의 묘향산 전망대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방송 시작됐습니다. 지금 수다를 떠시느라고 우리 김형덕 소장님이 오늘도 함께 방송하실 분들 두 분을 모시고 왔죠. 네네. 네. 제가 늘 이제 우리 방송에 초대했던 이주명 선생님이죠. 단간부로 대표적으로 여기 와서 상당히 고난을 치르고 계시는 분이고, 그리고 이제 여기에 또 새로 모신 분은
이필승 선생님입니다. 네. 근데 이분은 이제 사회 그 안전성, 그러니까 인민보안부라고 지금 돼 있죠. 인민보안부. 그 남한의 경찰청의 사무관으로 근무를 하셨대요. 그러니까 이제 오늘 주제에 맞는 분인 것 같아요. 오늘 주제가 보안부죠. 네네. 경찰청. 그러니까 북한의 경찰의 경찰의 조직과 이제 그 역할 같은 거를 이제 오늘 방송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거기 근무했던 분을 모셨어요. 근데 저희가 지난주에 사실 우리 이주명 선생님의 나의 탈북기가 굉장히 반향을 일으켰거든요. 많은 분들이 굉장히 좀 충격적으로 들으셨다는 분들이 많으셔가지고 그 뒷이야기를 굉장히 궁금해하셨는데 이제 추후에 다시 한번 방송하겠습니다. 예. 우리가 이제 한 번 연결하는 게 아니고 이제 쭉 다루다 보면은 또 중복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네네. 양해 바랍니다. 네. 이필승 선생님은 인민보안부에 계셨고 한 5년 이상 근무를 했대요. 그러니까 남한으로 말하면은 경찰청의 사무관이죠. 그런 일을 하셨고 이제 나중에 다른 부서 노동성이라든지 뭐 다른 부서로 이렇게 많이 옮겨 다니셨어요. 그런데 이제 보통 경찰청 하게 되면 남한은 이제 경찰청이라는 게 한 번도 호칭이 바뀐 적이 없어요. 네. 초기에 한두 번 바뀐 적이 없어요. 근데 북한은 보니까 5번 정도, 바뀌었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정치보안국으로 갔다, 내무성으로 갔다가, 이제 사회안전성으로 갔다가, 사회안전부로 갔다가, 그 다음에 인민보안성으로 갔다, 인민보안부로 가고, 이렇게 바뀌었어요. 쭉 바뀌는 과정이 여러 번 있었어요. 호칭 자체를. 근데 우리는 경찰은 경찰로 쭉 왔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역사에 대해서 좀 안내를 받고, 그 경찰이 북한에서 통상적인 임무는, 우리는 경찰이 남한에서는, 사회 치안 담당, 그리고 이런 역할이 많죠. 기본적인 사회 질서 유지 임무가 있죠. 그런데 북한의 경우는, 체제보위 성격이 강한 그런 역할이 있어요. 그 외에도 범죄 예방, 사회 질서 유지 이런 게 있긴 하는데, 주로는 체제 유지가 주목적이에요. 그리고 아마 경찰에 대한 인식이 북한하고 남한하고 나를 다를 겁니다. 요새 우리 남한은 국민의 힘이 세기 때문에 강력하기 때문에 경찰이 할 수 있는 게 아주 제한적이죠. 그런데 북한은 경찰 하게 되면 제일 무서워요.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는 그런 조직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오랫동안 5년 이상 계셨으니까 그 조직의 변천사 그리고 조직의 역할에 대해서 잘 설명해 주실 분 같아서 모셨어요. 이필승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혹시 지금 인민보안부로 됐는데 그게 이제 처음에는 어떻게 출발한 겁니까? 45년 이후에 쭉 역사가 있을 거 아닙니까? 네. 예, 북한이 이제 일본이 말하자면 통치 집안에서 해방된 후에 처음으로 이제 발족한 거는 보안 간부 훈련소 산하의 내무반으로 시작됐습니다. 그것이 이제 내무반이 확장되면서 이제 1948년도에 북한이 말하자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는 국호를 가지면서 이제 내무성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그 내무성으로 편성되어서 이제 쭉 일을 전개해 오다가 1960년대 말에 그러니까 지금 현재 국가안전보위부가 국가정치보위부로 분립되면서 그러면서 사회안전성으로 개편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까지만 해도 내각의 한 성으로 그래서 사회안전성과 국가정치보위부로 분립되었습니다. 그러던 것이 이제 사회안전성이 이제 1990년대 초반에 김일성이 사망 후 이제 심화조 사건이라는 일명 그런 말하자면 피 흘린 피바다를 창출하면서 이제 김정일이 이제 인민들이 사회안전성, 안전원이라는 말만 들어도 이런 치를 떤다. 그러니까 인민을 보위하라는 기관이지 인민을 죽이라는 기관이 아니다. 그래서 그때 인민보안성으로 개편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2010년 9월에 이제 국방위원회가 이제 최종적으로 북한의 최종 주권 기관으로 설립되면서 이제 인민보안성이 국방위원회 인민보안부로 개편되어 가지고 지금까지 흘러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인민보안성에서 보안부로 온 거는 사실 별로 의미 없는데 그 보안부라는 게 뭐냐니까 한 게 부라는 게 우리로 말하면
그 장관급으로 격상을 시켰더라고요. 그러니까 성에서 부로 되면은 격상인가요? 약간 격상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격상입니다. 그게 확실히 격상이고. 그러니까 북한의 이제 정부 체제들을 보면은 송은 내각산하, 내각산하 우리 말하자면 한국의 말하자면 부와 같은 이제 통일부나 무슨 뭐 노동부나 무슨 이런 다 이렇게 말하자면 내각산하를 송기관으로 보고 국방위원회에서 이제 직접 보는 기관들은 부로 개평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부나 위원회. 그러니까 직속인 그러니까 국방위원회 직속을 부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인민보안부, 국가안전보위부, 인민무력부 이런 식으로 이제 부로 개칭된 것들은 이제 그 국방위원회가 직접 관할하는. 그 외에도 이제 국방위원회에서 보는 관할 부서들이 위원회급이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회하고 부가 있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이제 국방위원회 직속 기관들이고, 내각에서 직속으로 보는 기관들은 이제 뭐 금속공업성, 뭐 체육성, 노동성, 뭐 무역성, 외무성, 하여튼 이런 식으로 그 체제 말하자면 성격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북한의 지금 국방위원회라는 것이 사실상 북한 통치의 최고 통치 기구거든요. 그런데 네. 이제 보통 그 내각 소속이라고 하면 우리로 말하면 행정부의 기구들로 하는 게 부서로 있다가 그 최고 통치 기구의 직접 기관, 연결된 기관으로 격상된 거죠. 한 개 부로서. 이게 뭐, 그게 약간의 격상의 성격이 있는 거죠. 우리도 통일부총리제라는 게 예전에 있었어요. 예전에 부총리라는 게 통일부로 있는 게 아니고 부총리라는 거는 총리 바로 밑에 사람으로 일반 장관보다 한 등급 높여주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약간의 뭐 정부가 완벽하게 우리하고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예. 근데 뭐 제가 이제 뭐 여기 뭐 저거 앞에서 뭐라 그러네. 뭐 앞에서 뭐 주름 잡는다고 말이죠. 번데기 앞에서 주름 잡는다고요? 번데기 앞에서 주름 잡는다고 말이죠. 예. 제가 뭐 사실 북한을 공부했다곤 하나 뭐 선생님만큼 북한을 알겠습니까만은 그 인민보안부가 사실은 역할이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체제보위 성격이 강하다고 그랬어요. 저도 그렇게 이해했고 그렇게 느꼈고 살 때. 그런데 실제로 체제보위 성격이 더 강합니까? 아니면은 사회 질서 유지 및 범죄 예방 성격이 더 강합니까? 북한 그 인민보안부가. 글쎄, 물론 이제 북한이 이제 체제를 유지하는데 이제 삼두마차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방위원회, 인민무력부, 이제 국가안전보위부, 그리고 인민보안부 이렇게 삼두마차가 형성되어 있는데 원래 북한도 이제 국가기구조로서 보면은 국가안전보위부가 기본 정치 체제를 보위하는 그런 기관이 돼 있고 인민보안부는 그 사회 질서 유지, 범죄 예방 이것을 주 목적으로 이제 되어 있지만은 지금 현재 북한의 인민보안부는 이제 물론 이제 부서별로 또 이제 인민보안부 안에 들어가서 보면은 약 한 30개 부서가 있습니다. 또 국이. 근데 1국이 말하자면 감찰 지도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찰 지도국 안에는 또 이제 부가 또 있는데 뭐 일반 감찰부, 경제 감찰부, 군수 감찰부, 사건 감찰부 이런 식으로 있는데 이제 보면은 이제 기본은 이제 그 북한도 지금 이제 생활이 어려워지고 모든 것이 지금 결핍되다 나니까 범죄 현상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사기 행각과 국가재산 졸취를 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이제 감찰 부서들이 대체로 취급을 하고 또 이제 이국은 보면 이제 청무국으로 되어 있는데 청무국은 또 이제 보안원들 각 도시군 보안소의 보안원들이 말하자면 비리 행위를 척결하는 그런 종합 그 지휘부서로 되어 있고 수사국은 3국이 되어 있는데 수사국은 주로 이제 강인범들, 살인, 강도, 강간 뭐 이런 이제는 또 북한 주민들이 대체로 보면은 지난 시기처럼 사기 행위보다는 최근에는 강도 행위가 더 성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빈집을 털이하면은 사람들이 돈을 어디에 감추는지 찾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이제는 빈집을 터는 게 아니고 사람들이 있는 데를 들어가서 칼을 목에 대고 돈이나 군품을 내놔라. 그러니까 이런 범죄를 강력사범이죠. 그렇죠. 네. 강력범들을 이제 하는 게 수사국이고 이제 사국은 이제 또 검찰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검찰국은 또 이제 인민보안부의 특성으로 2010년도에 새로 나왔는데 지난 시기는 이제 중앙검찰서가 보안원들이 그 비리 행위를 검찰하고 재판했지만은 허상 비밀이 그 누설된다는 의미에서 검찰국을 새로 내와가지고 보안원들이 비리 행위는 검찰국이 직접 조사하게끔
그래서 직접 재판 단계를, 그러니까 검찰 단계를 걸치지 않고 재판 단계를 넘기게끔 이런 검찰국이 있고, 뭐 그 외에도 이제 주민들이 그 모든 인적 사항을 장악하고 있는 주민등록국이라든가 무슨 뭐 형사감정, 즉 이제 법의감정을 한국어로 보면은 법의감정을 진행하는 형사감정국, 또 교화국, 예심국, 뭐 이제 또 그 외에도 이제 많은 그 안전기술국은 북한 주민들이 전체 그 지문을 장악하고 있고, 이런 많은 부서들이 총체적으로 한 30여 개 부서가 지금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또 이제 경비훈련국, 건설국, 뭐 이런 그 군의국도 있고 후방국도 있고, 이 모든 이런 그 부서들을 보면은 제가 알고 있기는 정확히는 27개 국, 27개 국으로 되어 있고, 그 산하에 또 이제 국산하에 부가 있고, 그리고 이제 각 도시군 보안소들을 총체적으로 종합해서 지휘할 수 있는 그런 체질을 갖추어져 있는 이제 하나의 그 거대한 국가 통치 기구라고 그렇게 볼 수 있다고 봅니다. 규모가 상당히 클 것 같아요. 남한보다 광범위하죠. 왜냐하면 남한은 사실은 시위 진압하는 그런 전경도 있고 뭐 저러 있습니다만, 아주 그 군대를 보유하고 있는 이런 조직이라고 보기는 어렵어요. 특공대가 있긴 하나. 근데 보니까 여기는 인민경비대가 예전에 그 보안부 소속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지금도 보안부 소속이죠. 보안부 소속, 이게 군대를 갖고 있어요, 군대를. 그러니까 사실, 사회 치안 유지, 범죄 예방, 그걸 굉장히 넘어서는 굉장히 규모가 큰 그런 조직이에요. 그냥 하는 게, 인민경비대라 하는 게 뭐냐면, 군인이에요, 군인. 10년씩 복무하는 군인들을 갖고 있거든요. 그리고 각 주요 공장, 기업소, 군수공장, 모든 그 경비를 그분들이 감당하고 있어요. 심지어는 거기서 이제 건설도 동원되는데, 주요 뭐 경기장이나 도로, 항만 건설, 이런데 다 동원되는 그 경비대, 건설국도 또 있어요. 그러니까 조직 규모가 남한보다 훨씬 더 광범위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북한의 인민보안부를 이제 우리 한국의 경찰청하고 대비할 수 없는 거는 우선 군복을 입는데, 우리 한국은 군인들과 경찰기관이 그 군사 이 체제가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분리돼 있죠. 근데 북한은 군과 이제 보위부, 보안부가 군 이 직급이 같습니다. 군사 칭호가. 이제 처음에 입대해서 병사부터 시작해서 초급병사, 중급병사, 상급병사, 그리고 하사, 중사, 상사, 그리고 서위, 중위, 대위, 뭐 상위, 대위, 서자, 중자, 상자, 대자. 여기서부터 또 장성급에 들어가서는 서장, 중장, 상장, 대장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북한의 체제들을 보면은 이자 소장님이 그 말씀하신 것처럼 경비훈련국이 또 있습니다. 그리고 경비훈련국이 있어가지고 이제 그 산하에 이제 그 경비대가 7,000구가 8,000구, 그리고 이제 131지도국, 130지도국 이런 식으로 이제 경비대들이 가지고 있었는데, 2010년도 국방위원회 인민보안부로 개편되면서 7,000국은 도로군단 제1군단으로 개편되고, 그리고 이제 131지도국은 원자력지도국 4개 여단을 보유하고 있었는데 원자력지도국으로 개편됐고, 이런 식으로 이제 좀 분리되면서 지금 현재는 이제 인민보안부장은 군사계급으로서는 대장입니다. 대장이고, 이제 정치국장은 이제 상장. 그러니까 북한의 인민보안부가 좀 특이한 거는 또 이제 저기는 정치 중심의 체제이기 때문에 모든 기관들이 존재하고 있지만 그 기관들을 당적으로 지도하는 정치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민보안부도 각 도시군 보안소까지 정치부가 다 그 구체적인 정연한 질서를, 체제들을 가지고 이제 존재하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인민보안부는 매 인민반, 북한은 이제 30세대를 기준으로 한 개 인민반을 편성합니다. 그러니까 주민들이 구성도에서 그 매 인민반에 한 명의 담당 보안원을 배치합니다. 그렇게 이제 보안원들이 밀도가 높다고 그 봐야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찰 전체 그 경찰이 숫자가 훨씬 많다는 그런 얘기죠. 네. 이제 우리도 지금 경찰 인력이 사실 부족하다는 얘기들이 여기저기 많습니다. 왜냐하면 실제 정부가 우리가 지금 그 정부를 구성하는 게 각 기관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국가에서 집행해야 되는 예산은 한정돼 있고 조직에서 필요한 인원은 또 많고 이러니까 굉장히 그 수요 공급이 정부는 항상 부족한 그런 상황이죠. 그런데 네. 이제 북한은 체제 보위 성격이 강하다 보니까 그 숫자를 굉장히 확대할 수 있었고, 그거는 통치권자의 의지로 모든 걸 할 수 있었던 거죠. 근데 남한은
국회에 견제가 있기 때문에 이게 사실 숫자를 내리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하고 거기에 체제가 다르다 보니까 그건 뭐 아무래도 그렇게 가겠죠. 그런데 그것도 뭐 앞으로 북한 체제도 계속 그런 체제로 간다고 보장이 없으니까 뭐 그렇다고 해서 북한 체제가 이제 남한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게 이런 겁니다. 남한 국민들이 지금 알고 있는 거는 북한은 수령, 그러니까 최고 지도자의 말 한마디로 모든 게 결정이 되느냐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한 점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경찰 조직이 물론 최고 수뇌부는 그 국방위원회 최고 책임자겠지만 실제로 그분들이 그 경찰 인력을 증가시키고 빼는 그런 역할까지 다 감당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감당합니다. 그거 결정합니까? 예, 뭐 북한에서는 모든 결정을 국방위원회 이름으로 나온다고 해도 우선은 중앙당 정치국 확대에서 모든 걸 결정이 이루어지면은 제가 이제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2010년 9월에 국방위원회 인민보안부로 개칭되고 131 지도국이 원자력 지도국으로 편성되고 뭐 이렇게 되는 것도 다 중앙당 정치국 확대에서 그 초보적인 결정을 내리고 그 다음에 국방위원회 결정으로 하달되는데 이제 뭐 인원수를 증대한다, 뭐 기구를 또 늘린다 하는 것 자체도 국방위원회의 결심으로 하지 인민보안부 자체 결심으로는 못합니다. 우선 1차적으로는 뭐 제가 이제 정치국에서 근무하면서 보면은 첫 번째가 보안원들이 사상교양이 우선 첫째입니다. 그러니까 북한식으로 말하면은 당의 유일상 체계 확립의 10대 원칙의 궁고에서 보안원들이 그 3대 장군 업적을 말하자면 계승 발전시켜 나간다 하는 그런 전제 조건 하에서 우선 보안원들이 범죄자들을 다룰 때에도 상대방이 이제 살인을 심지어 저질렀다고 해도 북한 보안기관의 특성은 그 사람이 사상적으로는 변질되지 않았고 가문이 말하자면 북한 내에 당과 조국을 위해서 특출한 공로를 세운 가문이다. 이렇게 되는 경우에 특히 그 외에도 이제 부모들이 중앙당 비서국 대상이라든가 직계 형제들 중에서 잠수부대가 있다든가 미국 21 이상 비행사가 있다거나 하면은 보안부가 처리를 못합니다. 살인자라고 해도. 그러니까 그건 국방위원회 합의를 보고 중앙당 비준을 걸쳐야만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좀 보편적인 것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게 또 틀린 게 지금 한국 경찰하고 이제 북한의 이제 인민보안원하고 틀린 거는 네. 한국은 이자같이 뭐 좀 그 당원이 돼야지 경찰 할 수 있냐 한국으로 말하면 북한의 인민보안원을 할 수 있냐 거기도 하전선들 우리 진짜 한국으로 말하면 의경들이죠 이제 네. 의경들은 당원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이제 하물며 별을 이제 저를 이제 하전사 생활을 하다 직발을 이다고 일죠 이제 북한에서 이런 사람들은 별을 달고 있어도 비당원이 있습니다. 당원이 아닌 사총원이. 그래서 그 발전을 하려면 앞으로 이제 승진을 하려면 무조건 당원은 돼야 되고요. 거기서도 체제 유지가 이제 기본이다 나니까 안전부도 역시 단기간이 다 거기도 조직부, 선전부 다 이런 기관들에서 조직부를 또 엄청 무서워하죠, 이제. 사실은 어떻게 보면 감찰이나 뭐 수사나 이런 부분들, 예심이나 뭐 이런 부분들이 핵심 부서야 되겠지만은 제일 힘 있는 기관은 그렇죠. 기관이겠죠. 뭐. 예, 조직부가 그 사람들을 장악 통제하다 나니까 또 그 사람들이 또 이야기하는 것은 잘못된 어지간한 사건에서 다 빼주고 뭐하고 이런 예, 그런 게 그러니까 사실은 북한은 노동당 국가가 맞아요. 그거는. 네. 그리고 혹시 사실 남한하고 제가 이제 부연 설명을 드리면 그 북한하고 남한하고 다른 점이 우리는 의경제도라는 게 있죠. 네. 의경이 우리가 군대 가는 대신에 이해는 가는 거죠. 그렇죠. 의무 경찰. 네. 예. 그런데 북한은 의경제도가 아니고 군사 복무하는 것처럼 그 10년씩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네네. 군에 가는 거랑 똑같죠. 근데 거기서 이제 남한은 그 의경에서 순경으로 가는 비율이 아주 낮습니다. 그 시험을 봐야 되고 뭐 그렇죠. 복잡하죠. 경찰 공무원 시험을 봐야죠. 네. 예. 다른 문제죠. 근데 북한에서는 그 경찰, 그러니까 의경 비슷하게 10년 근무하다 순경으로, 우리로 말하면 순경으로 가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저는 생각보다 비율이 많더라고요. 우리 남한은 적거든요. 한국의 비율이 어느 정도인지는 제가 아직 모르니까. 그런데 네. 북한도 역시 일반 보안원으로, 그러니까 보안 병사로 근무하다가 네. 어깨에 별을 달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소위를 달기가 힘들다고요. 네. 그러니까 우선은 이제 2010년도 이제 다시 10월에 돌아가면은 국방위원회 민보안부가 나오면서 평양시에 이제 기동 타격 부대를 새로 편성했습니다. 5,000명 규모의. 그런데 이제 보면은 이제 일반 병사로 그러니까 인민군대 입대하는 거는 남자라고 생기면 북한은 다 입대해야 되지만은 의무적으로. 근데 인민보안부 같은 경우에는 의무적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군복무위원회로 치워주면서도 토대가 좋고, 그 부모들이 말하자면 좀 한 자리 하고, 그것도 이제 돈도 좀 있어야 하고, 그래서 그 보안부대 병사로 입대해서도 이제 학교를 가려면은 북한은 각 도보안국에 도보안국 정치학교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안부 본부에 인민보안부 정치대학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민보안부 정치대학은 4년제, 3년제, 2년제가 있지만은 각 도보안국 정치학교는 1년제입니다. 그러니까 병사들이 그 1년제를 추천받아 가서 나오면은 이제 소위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쭉 말하자면 장교가 되는 거죠. 그런데 도보안국 정치학교를 나오고는 이제 대 이상의 더 진급을 못 합니다. 그러니까 그걸 나오고도 보안부 정치대학의 3년제나 2년제의 재직반을 배워야 됩니다. 다시. 그래야 대 이상 계급 서령, 우리 한국으로 말하면 북한으로 말하면 서자의급 이상 진출할 수 있고. 그러니까 지금 현재 북한에서는 실질적으로 보안원으로서 그때부터 별을 단 다음부터 보안원이라고 봐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별 달기 직전은 다 병사로 봅니다. 그러니까 일반 인민군대 병사는 같이 취급당합니다. 그런데 그 보안부대는 군복이 다르고 그러니까 이제 좀 특이한 성격이 있고 두 번째는 이제 군은 나와서 인민들이 말하자면 모든 행위를 비법적인 행위를 단속할 수 없지만은 북한은 모든 보안원들은 단속원으로서의 권한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특이한 상황이 있고 그렇게 8년 내지 10년을 근무하고 어깨에 별을 다루려면은 이제 그게 또 이제 한창 치열한 또 경쟁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알고 있건데는 보안원 병사들 중에서 10대1 비중 그렇게 돼 있고 이제 일반적으로 사회대학 북한에서 제일 일러준다는 김일성 종합대학이라든가 김책공업 종합대학을 졸업하거나든가 아니면 인민무력부 군인에서 장교로 근무하던 사람들이 특이하게 이제 당중앙위원회 지시문이라든가 김정일이나 고위급 간부들이 특별 지시에 의해서 보안원 군복을 입는 사람들도 좀 많습니다. 대다수. 이제 저 같은 경우도 실례로 이제 인민보안부 정치대학을 졸업은 못했습니다. 졸업 못하고 저는 저리 이제 인민보안부에 가면서 서령, 우리 한국으로 하면 서령의 계급을 달고 갔었는데 그 대신 이제 다른 기관에서, 그러니까 인민무력기관에서 제가 대위까지 달고 있다가, 근데 북한의 특이한 점은 인민무력부에서 인민보안부로 조동되는 경우 계급을 한 계급 올려줍니다. 그런데 인민보안부에서 인민무력부로 갈 때는 또 한 계급을 낮춥니다. 왜요? 그러니까 인민군은 그야말로 정연한 모든 훈련과 모든 조직구도 체제를 말하자면 많이 훈련한 전속 말하자면 북한식으로 말하면 전투원이지만 인민보안부는 사회 치안 유지를 위해서 자기 기본 훈련을 받지 못했다. 그렇게 인정하기 때문에 이제 군에서 재발되는 사람들은 한 계급 높이 받고 보안부에서 특이하게 군으로 조동되는 경우에는 한 계급 강급됩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군에서 좀 힘들게 훈련한 부분을 인정을 해주는 거군요. 그렇죠. 군 가산점이 있는 거고. 군 가산점. 남한하고 다른 점이 북한의 전체적으로 사회주의 국가다 보니까 군에서 경찰로 갈 수도 있고 경찰에서 군으로 가는 게 아주 자유롭죠. 근데 우리는 아직 그게 한계가 있어요. 왜냐하면 조직마다 자기 성격이 있으니까. 그럼요. 그리고 이게 좀 전에 말씀하셨듯이 북한도 역시 말은 공식적으로는 그렇게 안 돼 있습니다만 학력사회예요. 뭘 보고 할 수 있냐면 보통 사회안전부 아까 얘기했잖아요. 병사에서 별을 다는 우리로 말하면 의경에서 순경으로 가는 비율이 아주 적습니다. 힘들고. 근데 보통 사회안전부의 안전원으로 처음에 출발하는 사람들은 대개 대졸자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평양에 있는 주요 대학이나 혹은 중앙대학이라고 그러죠.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지방에 있지만 중앙에서 관리하는 그 중앙대학 정도 나온 사람들이 보안부로 들어가요. 그래서 처음부터 벼를 받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예전에 사리원 지질대학 나와가지고 그 중앙대학인데 사리원에 있지 않습니까? 보안원 된 사람도 있고요. 그리고 시천공업대학을 졸업했는데 보안원 된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북한은 사실상 그 보안원 자체,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는 순경 자체를 시험제도는 아니더라도 그 들어가는 그 과정이 학력을 굉장히 중요하게 보는 거죠. 어느 정도까지는. 그러면 당원이어야 되냐고 질문이 들어왔거든요. 당원 우경 차원에서는 저는 당원이 아니어도 되는 거로 알고 있어요. 네, 근데 이제 그 문제는 이제 보면은 북한의 보안원으로서 서희 이상인 경우 당원이 아닌 프로수 확률은 0.1%라고 봐야 됩니다.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서희가 되면은 그저 빨라서 1년, 늦어서 2년 오간에는 다 입당이 됩니다. 또 입당을 시킬 만한 그런 견세란, 북한식으로 말하면 견세란 사람들을 보안원으로서의 그 어깨에 벼를 달아주지 입당을 시키지 못할 북한 내에서 말해서 터대가 불견세라다고 하면은 우선 그 보안원으로서의 그 장교로서의 자격이 안 되고, 특히는 이제 그 보안원 병사로 입대할 때 자체도 제가 아까 말했지만 터대가 좋아야 되고 뭐든 그렇게 되기 때문에 병사들 속에서는 이제 그 청년동맹 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데 북한의 이제 국가안전보위부나 인민보안부의 특성상 보면은 모든 기관들에는 당, 청년동맹, 이제 직맹, 그 직업총동맹 중앙위원회라는 근로단체, 뭐 여맹, 뭐 이렇게 각급 그 근로단체 조직이 있지만은 국가안전보위부와 인민보안부에는 직맹이라는 단체가 없습니다. 무슨 직맹원이 없습니다. 비당원. 그러니까 보안부 자체 보안원들이 다 당원이기 때문에 직맹 자체는 청년동맹 나이를 넘어나서 입당 못했을 경우에 직맹이나 또 여성들의 경우에는 여맹이나 이런 데 가입시키는데, 인민보안부나 국가안전보위부에는 청년동맹 시절을 걸치고 입당 못할 대상이다 하면은 저리 제대시킵니다. 아예 들어가지를 못하는군요. 그러면은 최고의 엘리트 집단인데요? 그렇죠. 그래야 이제 국가를 통치하고, 그리고 이제 소장님이 어떻게 되지 사회대학, 뭐 사리원 지질대학이나 시천공대를 졸업하고도 왜 보안부에 입대시키는가 하면은 보안부 자체가 이제 공장 기업소들을 즉 검열을 많이 나갑니다. 그러면은 회계장부를 볼 줄도 알아야 되고, 그런 경제적 타산 문제 모든 이익 분배 원칙도 알아야 검열을 제대로 진행하고 벌을 줄 건 벌을 주고 포상할 건 포상하기 때문에 그런 분야에서 공부를 한 사람들을 해당 경제감찰 분야라든가 수사국에 이제 수사 분야에도 이제 그런 사람들을 많이 인입합니다. 그러니까 그건 북한 내에서의 당 결정이라고 봐야 됩니다. 오직 인민보안부 정치대학 졸업해서 정치대학 자체는 이제 보면은 감찰반, 수사반, 호안반 이렇게 부분이 말하자면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찰반은 감찰만 하고 수사반은 수사만 하고 호안은 말하자면 이제 호안 이제 이 교통 말하자면 호안 소방대 말하자면 이거 다 보는 게 호안인데 이런 식의 학급이 반이 그 공부하는 체제가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경제학 전문가들도 이제 그 해당 그 보안기관에 인입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 대학 졸업한 사람들 중에서 가장 토대가 좋고 성실한 사람들을 인입시키면서 그 사람들은 무조건 첫 시작을 벼를 줍니다. 벼를 주고 입당을 못했으면은 1, 2년 내에 입당시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 보위부와 보안부에는 어깨에 벼를 달고도 청년동맹 생활하는 사람들이 불과 몇 명 없습니다. 대체로 다 당원들입니다. 또 당원이 아니면은 우선 북한 체제 내에서 다른 데 가서 검열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무조건 당원이 아닙니다. 사실 우리가 사실 제가 북한에 대해서 뭐 개인 사적인 얘기입니다만 제가 그 조선 역사에 관심이 많았고요. 세계 역사에 관심이 많았는데 제가 결정적으로 북한을 떠나게 된 결정적 배경이 뭐냐면 북한의 역사를 제가 공부를 많이 했었어요. 근데 북한은 조선시대를 평가를 봉건사회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를 하는데 그 봉건사회에 대한 평가를 아주 안 좋게 합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해 신문제 사회. 신분제 사회였다는 그렇죠. 거죠. 고정된 신문제 사회죠. 그렇죠. 그런데 북한이 사실 신문제 사회입니다. 아니 저도 지금 얘기 듣다 보니까 완전 신문제 사회죠. 완전 그 우스갯소리로. 그러니까 제가 탈북한 거예요. 노동당원만 인정받는 더러운 세상. 뭐 딱 이 말이 떠올라요. 그런데 그게 왜 그러냐면
그게 이제 뭐 우리가 자꾸 한쪽으로만 가지 마시고 북한을 한쪽으로만 보면 북한은 지역입니다. 완전히. 아이쿠야. 왜냐하면 그 아버지가 나라를 아들한테 주잖아. 그러니까 그 정도로 봉건사인 거죠. 맞아요. 예. 그런데 이제 또 다른 한편으로 보면 그런 제도 하에서도 살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들은 우리와 똑같은 사람들이 살고 있어요. 똑같지가 않은데요. 당원 아니면은 이 어디 서러워서 살겠습니까? 예. 아니 저것이 비당원들은 그냥 떠나면 되죠. 뭘 자꾸 고민하십니까? 그런데 이제 북한에서 어쩔 수 없는 신분제도의 말하자면 그 유산 상속이나 같은 이루어지게 돼 있는 차원이 뭔가 하면은 이제 우리 한국처럼 모든 그 간부라고 할까 국가를 통치할 수 있는 사람들이 인민에 위해서 선고되고 또 국회에 가서 청문회를 받고 이렇게 하다 나니까 비리행위를 좀 많이 감출 수가 없고 그렇지만 북한은 한번 간부직을 차지해서 우리 이제 김정일이나 김정은이 신임을 받으면은 영원히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 특별히 눈밖에 나지 않는 한, 숙청당하지 않는 한. 지금 현재 최고인민회 상임위원회 위원장 뭐 김영남이라든가 평생 80이 넘고 90이 되도록 이제 그대로 하는데 그러면은 그 집 자식들이나 손주들은 자동적으로 고등중학교도 좋은 데 가게 돼 있고 대학도 의무적으로 가게 돼 있고 그러다 나면은 입당도 본인이 하겠다고 안 해도 따라다니면서 입당시키고 그러나 이제 출신 성분이 비천한 사람들은 뭐 아버지 어머니가 노동자 농민이다 하면은 우선 자녀들도 좋은 대학에 갈 수 없고 아니 근데 대학도 원래 갈 수 없고 사회주의 사상이요 그 노동자를 위한 나라여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그게 선생님 말씀하시잖아요. 제가 제일 그 북한을 떠나게 된 이유가 북한은 자기네 사회주의 혁명의 노선을 반제 반봉건 민주주의 혁명이라고 그랬거든. 네. 근데 자기네가 봉건을 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정말 말이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 나라 이상하다 이게 생각했어요. 어렸을 때부터. 그런데 또 그게 수혜자가 된 사람들은 전혀 문제의식을 안 가지고 좋죠. 편하죠. 굉장히 편합니다. 왜냐하면 도전자가 적으니까. 근데 지금 오늘 그 나오신 우리 이필승 선생님도 어떤 의미에서는 인민보안부 출신이면은 토대 좋으시고 건실하시고. 북한에서는 손실이 큽니다. 이분을 잃었으면. 그래도 이제 저도 이제 한국 사회를 한국에 와서 많이 느낀 거는 이제 북한에서 살 때는 우리는 그런 걸 인식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부분을요? 이제 뭐 개천에서 영이 난다 하는 식으로 가다 한두 명씩 이제 뭐 특별하게 좀 잘해서 또 머리가 비상해서 올라오고 하면은 같은 무리에 끼우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같이 간부들 속에서도 이제 자기네 간부 계열의 같은 계열에 비천한 신분의 사람이 올라오면은 같이 앉아서도 우리가 그렇게 말합니다. 개가 됐으면 쌍말로 말하면 똥을 먹으랬다고. 너는 일단 비천한 그 말하자면 너비 옛날 봉건식으로 우리 소장님이 봉건 쪽으로 말한다면 쌍놈의 자식은 쌍놈으로 그대로 커야지. 이전에 봉건사에서 그러지 않았습니까? 양반이 아닌 집 출신 사람이 과거급제에 장원 됐다고 해도 이제 그 높은 그 직위를 받지 못했고 자기를. 그러니까 그것처럼 지금 북한도 보면은 이제 부모들이 우선 그런 그 일정한 계열에 있어야 자식들도 말하자면 그만한 계열에 도달하기가 쉽게 갈 수 있고 부모들을 능가할 수 있지. 결코 이제 그 부모들이 그렇게 되지 못하는 상태에서 이제 많은 주민들이 이제 부모들이 당원이 아닌 그런 주민들의 자식들을 보면은 우선 첫째는 대학을 못 갑니다. 대학을 못 가면은 당연히 간부 선발이 안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제 북한에서 간부들도 지금 말하는 게 이제 너는 네 대로 그저 그렇게 인생을 살아야 한다. 이런 게 많이 남이나 북이나 있는 집 자식들만 잘 사는 건 똑같네요. 근데 그 문화아나운서 제가 방송하면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북한에서 대학을 19살 때 보내줬으면 여기 안 온다고 그랬죠. 그러니까요. 우리 빨리 왔잖아. 나는 왜냐면 이 사회에서 안 되겠구나. 빨리 판단했지. 근데 북한 사람들 대부분이 그걸 판단하기에는 이미 그래도 잘하면 믿어주겠지 하고 속는다고. 아직도 속고 있나요? 속는 사람 많죠. 근데 저는 19살 되는 시점에 이건 안 되겠구나. 빨리 판단한 거죠. 그래서 하여간 나왔고 나오지 못하는 분들은 쭉 가게 되는 거죠. 자, 이거 어떤 분이 지금 거기 시청하시는 분이 북한에서 지금 서요가 일어나면 군이 먼저 출동하냐, 경찰이 먼저 출동하냐 하는 이제 질문을 하셨는데 북한에서는 서요가 일어날 수가 없고요. 현재
글쎄 앞으로 이제 일어나겠는지 잘 모르겠고요. 아니 정말요? 예. 아니 그렇게 단정적으로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예, 현재는 그렇다고 현재는 생각하고요. 그런데 뭐 모르죠. 앞으로는 우리가 미래를 예단하는 것은 우리가 네. 이제 그 한국의 이제 국정원에 관한 보위부도 그렇고 이제 지금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는 사회안전부도 그렇고, 네. 예, 그 또 뭐 단기간 뭐 종전동맹 사고돼서 또 하물며 인민반에서까지도 동양 이제 그 다 보고받는 데가 있어가지고요. 서요 일어나기는 정말 힘든 사회입니다. 어렵죠. 이제 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만약 일어난다고 하면 그래도 치안 유지를 경찰이 하고 있으니까 우리 한국에서 경찰이 하듯이 거기도 이제 인민보안소가 하고 있으니까 인민보안소가 먼저 출동을 할 거고요. 그 뒤를 이어서 필요하다면 근두 동원 대리라고 봅니다. 네. 예, 청취자님께서 이제 궁금하셔서 질문하셨길래 그 부분을 제가 문제를 제가 조금 더 수정을 해드린다 하면은 이제 북한에서 지금 2010년도부터 약간의 서요가 조금씩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북한 주민들도 이제는 21세기에 동도하면서 뭔가 깨우치는 것도 있고 가장 중요하게는 2009년 합해개혁 사건부터 그리고 2008년도 모든 북한의 아파트들의 그 베란다, 발코니 그 말하자면 유리를 그 해체할 때부터 그때부터 주민들이 서요가 조금씩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화폐개혁 잠깐 설명을 해주시면은 예, 2009년 12월 1일 날 화폐개혁을 공포하고 12월 9일 날에 화폐개혁을 실행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화폐가 거의 뭐 평가 절하가 엄청나게 됐었죠. 북한은 한 10년에 한 번씩 화폐개혁을 합니다. 정기적으로. 네. 그래서 인프라 경제 경제 지하 인프라가 경제를 형성되면서 그렇죠. 그렇게 됐는데 이제 그래서 질문에 답변을 하면은 2010년도 그래서 국방위원회에서 평양시 인민보안국 산하에 특별 기동 타격대를 편성하였습니다. 5,000명 규모의. 그리고 이제 중국을 통해서 도이칠란드에서 5,000명 기동 타격대가 보유할 수 있는 그 시진압용 전기 방망 그리고 이제 그 투구 그리고 이제 이 방패. 네. 이걸 5,000조를 들여왔습니다. 들여와서 지금 현재 평양시 각 그 구역에 500명씩 기동 타격대를 주둔시켰고. 그러니까 흔히 저희가 지금 시위 현장에서 볼 수 있는 그런 거와 비슷한 건가요? 그겁니다. 그거 두려웠고 그다음에 이제 군과 경찰과 누가 먼저 출동하는지. 근데 우리 북한도 이제 물론 경찰이 먼저 출동하고 두 번째는 이제 평양시에 2010년도부터 폭풍 군단의 한개 사단을 들여왔습니다. 근데 이 가장 또 재미있고 이제 그 의혹이 있는 게 뭐냐면은 지금 현재 평양시에서 밤 11시만 되면은 폭풍 군단의 사람들이 말을 타고 평양시를 순찰합니다. 근데 왜 말을 타고 지금 평양시를 순찰하는가 이렇게 사람들이 의문을 가지는데 지금 21세기에 자동차를 타고 그 기동하면 더 좋은데 그런데 왜 말인가? 네. 밤에 이제 그 도적질을 하고 심지어 이렇게 서열하기보다도 말하자면 그 불순 뭐 이색 분자들을 할까 하는 사람들이 뛰면은 다 아파트 골목으로 뛰거나 단층집 사이로 뛰면은 자동차가 추격을 못 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말을 타고 추격해서 잡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실제로 많이 늘어났다는 얘기고 평양 시내에 그렇죠.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어죽하면은 폭풍군단의 한개 사단을 평양시에 주둔시키고 그 말을 500여 피를 그 해서 밤 11시 지나면은 평양시 거리에서 좀 잠을 자기가 좀 그렇습니다. 말 발굽 소리가 처음에는 호기심이 나서 나가서 좀 구경했습니다. 정말 평양시 거리 한복판에서 말을 보기 힘들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 서울에서도. 예. 그러니까 그게 너무 호기심 나가서 구경했는데 그다음부터는 이 콘크리트 도로로 말이 달리니까 그 뚜버덕 하는 그 말 발굽 소리에 밤에 잠을 못 자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소리도 많이 제기했댔는데 그렇게 지금 현재 이제 서요가 일어날 경우는 북한은 군과 경찰이 합동으로 무자백에 진압하게끔 그렇게 체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어느 정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상을 하고 대비를 지금 하고 있다는 의미잖아요. 그렇죠. 북한도 일단은 우리 어떤 국가든지 독재 국가든 민주 국가든 어느 국가든지 간에 사회적 불안정을 관리하려는 그 의지는 다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북한도 당연히 예전에는 그 불안정을 상정을 안 했는데 지금은 사회가 그만큼 변하기에 있으니까 그런 불안정도를 상정한 그런 준비들을 하는 것 같고. 근데 저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좀 궁금했던 게
아파트 베란다에 유리 이 얘기는 무슨 얘기인가요? 아, 예. 그러니까 원래 이제 북한은 이제 겨울에 난방 장치가 잘 안 되어 있고 네. 여름에는 이제 뭐 덥고 그렇기 때문에 그 베란다에 다 이렇게 유리로 막았었습니다. 아, 원래 막지 않나요? 방한의 개념으로. 네, 원래 막지 않나요? 원래 막지, 이렇게 한국은 보니까 다 막았던데, 근데 북한은 막질 않았댔습니다. 그런데 2007년도에 중국에서 이제 유리 공장을 하나 그 북한에 그 지어줬습니다. 대한친선 유리 공장이라고. 대한친선 유리 공장이 있어요. 이제 그게 완공되면서 이제 그 판유리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북한 주민들에게 그 한 집당 그 북한 돈으로 20만 원씩 들여서 무조건 베란다를 막게 했었습니다. 그래 정말 먹을 걸 없는 사람들도 그 할 수 없이 돈을 다른 사람한테 대부 받아서라도 그 베란다를 다 막았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 유리 공장이 일단 만들어졌으니까 돌려야 되니까. 네. 그런데 이제 김정일이 이제 2008년도에 6월에 이제 강원도 원산에 청년발전소가 새로 건설됐기 때문에 그 말하자면 착공식에를 참가하려고 갔댔습니다. 네. 가다가 원산의 어느 한 아파트에 이제 그 자기 이름으로 되어 있는 김정일아 그 꽃이 이제 베란다에 놓여 있는데 앞에 유리로 인해서 그게 밝고 선명하게 보이질 않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차를 타고 가다가 저 유리가 없었으면 저 꽃이 상당히 고리의 빛깔을 보기 좋게 해줬겠는데 설마 그 한마디 때문에? 그 한마디를 했는데 김정일이 현지지들을 마치고 돌아올 때 그 아파트에서 강원도당 책임수한테 즉시로 지시가 내려가서 그 아파트만의 그 유리를 해체했습니다. 그러니까 김정일이 끝나고 돌아오는 길에 그 해체된 유리를 보고 얼마나 멋있는가. 저렇게 하니까 거리의 미모가 살아난다. 이 말 한마디를 했기 때문에 그때로부터 5일 내에 국방위원회 명령이 하달되었습니다. 전국의 아파트들의 베란다를 다 해체하라. 그래서 그때 평양시를 비롯해서 아침 새벽이면은 방송차들이 돌면서 평양시에서는 특히 아파트 베란다 유리를 한 주일 내에 해체하지 않으면은 평양시에서 추방한다. 이런 그 발령까지 내렸습니다. 그래서 그 심지어 그 말하자면은 너무나도 그 분노가 형성된 사람들은 그 아파트 베란다를 오한마 망치, 네. 망치로 까부시고 그래서 고리 옆에는 그 유리 깨진 유리 쪽들이 막 지저분하게 됐고. 아니 돈 들여서 유리 하라고 할 때는 언제고. 글쎄요. 그러니까 그건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제 뭐든지 제가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그 전제주의 국가들의 특성이 그 권력자의 의지에 의해서 사회에 영향을 미치는 그 강도가 훨씬 세죠. 그런데 이제 우리도 마찬가지로 과거에 보게 되면 사실 우리가 권위주의 정부 시절만 해도 권력자가 어떤 지시한 사안에서는 굉장히 사회 영향을 많이 미쳤어요. 근데 북한은 그게 강도가 훨씬 센 나라죠. 근데 우리는 기본적으로 개인 경제, 사회 경제를 인정하고 출발한 나라이기 때문에 독재 국가 시절에도 정부가 개인에게 미칠 수 있는 그런 영향이 상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북한은 전체가 개인이 없어요. 개인기 원래는 개념 자체가. 그러니까 뭐 그 사람이 뭐 조금 잘못 판단하면 그냥 다 망가지는 거죠. 네. 그래서 그거는 뭐 놀랍게 바라보실 필요는 없고요. 근데 우리가 민주주의를 도입한 건 얼마나 감사해. 그래서 최근에 지금 우리가 현 정부에 대해서도 비판하는 사람들도 있고 뭐 지지하는 사람도 있는데 저는 그 비판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이 비판과 견제가 균형이 있는 사회는 독재를 못합니다. 그런데 비판이 용인이 안 되는 사회는 그렇게 가는 겁니다. 우리가 북한을 보면 민주주의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우리는 비판하는 사람들은 다 종북 세력으로 모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권은 항상 비판을 받아야 되고 견제를 받아야 됩니다. 특히 국민들한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그리고 경찰이 우리도 뭐 예전에는 그 권력에 아주 비판을 받았습니다만 그래도 경찰은 요새 상당히 그 국민을 위해서 봉사도 많이 하고 그래요. 요즘요? 예전보단 많이 나아졌죠. 왜냐하면 예전에는 경찰이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나빴죠. 그런데 지금은 경찰이 뭐 국민들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조금 제한적이고 오히려 국민들이 경찰에 느끼는 감정이 옛날하고 좀 다를 수는 있어요. 달라는 졌지만 사실 그렇게 썩 바람직하다고 할 수만은 없거든요. 그건 뭐 사람마다 입장이 다른 거니까. 예. 그런데 제 생각에는 우리도 그 북한에서도 그 경찰에 대해서 호칭이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경찰을 예전에 짭새라고 불렀어요. 네? 경찰이 말이지 권력에 아부만 하고 권력에 수화 노릇만 한다 이러면서 경찰 놀리기도 하고 막 그랬어요. 공개적으로. 북한은 어떻게 부릅니까 경찰을? 지금 현재는 이제 북한이 이제 좀
사회주의 제도에 대한 뭐 이렇게 우월감을 가지고 인민들이 생각을 좀 바로 가지고 있을 때 경찰들을 호칭한 걸 창이라고 했습니다. 창? 예,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그 범죄자들을 찌르는 창. 예, 그래서 이제 보안원 신문에도 말하자면 인민이 주권을 보위하는 방패가 되고 창이 되라. 계급의 칼날을 바로 벼려라 했는데 지금 현재 와서는 보안원들이 인민들을 너무 착취해 먹고 이러니까 지금 현재 인민들 속에서 들리는 별명은 쓰레기. 아, 거기도 쓰레기가 있군요. 오빠시도 있다던데요. 근데 거기에서 이제 한 단계 더 나가서 그거는 이제 한 단계 더 나가서 모든 보안원들 보고 오빠시라고 하지 않고 전체 보안원들이 보편적인 호평은 쓰레기. 하지만 인민들을 남달리 악질적으로 착취한다거나 인민들이 자그마하게 먹고 살기 위해서 장사를 하는 걸 집요하게 반대를 한다거나 못살게 노는 보안원들을 놓고는 오빠시라고 합니다. 오빠시는 뭐죠? 오빠시라는 게 이제 그 일본 말인데 원래는 일본 말로 쏘는 벌. 아, 쏘는 벌. 네, 근데 일제 시기에 저기 그 북한의 함경북도 풍산군이라는데 일본 순사부장이 오빠시라는 이름을 가진 그 별명을 가진 순사부장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렇게 인민들을 못되게 했다고 해서 그때부터 북한 주민들이 그걸 비유해서 가장 못되고 정렬하게 노는 보안원들을 가리켜서 오빠시라고 별명을 붙입니다. 그러면 우리 이필승 선생님도 사실 북한에 계실 때 그런 욕을 한다는 걸 알고 계셨어요? 네,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분은 보니까 현장에 계셨던 분은 아닌 것 같고, 네. 인민보안부에 계셨으나 사무 쪽에 계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직접 대민을 하진 않고. 대민 업무를 하진 않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뭐 이렇게 직접적으로 제가 나가서 뭐 주민들을 대상해서 단속하는 게 아니고 저는 보안원들을 단속하는 그런 분야에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나가서 제일 처음 요해하는 게 지방 나가면은 인민들로부터 오빠시라는 별명을 붙은 사람이 누구냐. 암행어사 같은 존재. 감사원. 그 사람들을 이제 담화하고 철칙시키고. 그러면 인민의 편에 제대로 쓰셨습니까, 선생님? 글쎄, 인민의 편에 딱 섰된지는 모르겠습니다. 예. 그게 이제 옛날에는 정말 경찰이 제 마음대로 막 했어요. 이제 뭐 하물며 도당체 비서도 잡아다가. 진짜요? 예, 도당체 비서도 잡아가고, 뭐 중앙당 비서도 잡아가고, 뭐 여러 사건들이 우리가 이제 그 북한 이야기하면 피마조 사건이라고 이제 그 엄청 진짜 그 누구도 못 다툰다는 당일꾼들을 다 잡아다가 취조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제. 근데 그때 이제 또 까꾸로 그게 해명되면서 또 단기간에 나서 이제 또 이민보안, 그때는 이제 안전부였는데, 안전부 사람들 이제 이야기하다시피, 주민들한테 이제 욕먹는 이제 안전원들, 그 다음에 그 취조에 동원됐던, 피마조 사건에 동원됐던 뭐 이제 주민등록 이제 관련된 부서, 무슨 그 다음에 이제 그 감찰관 뭐 이런 사람들 메모절이 또 어티를 벽거서 제대로 시켰어요 어제. 그러니까 부서 간 이권 싸움 때문에 이제 그때 뭐 문제가 있었나. 북한도 이제 역시 그 부처 간 알력들이 다 있어요 견제할. 그러네요. 뭐 그러면서 이제 인민들한테 이제 그 안전부다는 게 이미지가 너무 나빠졌기 때문에 이름을 거쳤죠 이제 그때. 뭐 별의별 사람이 다 있는 거죠, 이제. 그러나 그 안전부, 지금 우리가 이 얘기에는 저희 있을 때는 이제 안전부다 이미 보안소로 이제 바뀌었는데, 거기다고 해서 이제 그 경찰이 쉽게 한국으로 이야기하면 경찰이죠. 네. 그 마음대로 그렇게 못된 짓을 한다고 하는 걸 용인하지는 않습니다. 그 감독기관들이 자체 내에도 이자 같은 이미 보안소 자체 내에도 있고 또 단기간이 계속 그 사람들을 감시 또 이제 행정과라는 게 있어가지고 우리 도당의 행정과인데 조직부안에 이제 행정과에서 감시를 하고 그 사람들 장악 통제는 계속합니다. 그러니까 뭐 무한정 그 사람들이 뭐 풀어놔서 제 마음대로 별 달고 있다고 해서 뭐 이렇게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부분은 또 아니고요. 그 그러니까 중에서도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북한의 안전부가 혁신 체제 보위 성격 그 외에 어떤 북한 체제에서 차지하는 비중, 권력이나 이런 것들은 막강하긴 하나 역시 그것도 하나의 기관에 불과하고 북한은 노동당이 지배하는 나라니까 그 안에서도 노동당의 견제도 받고 또 다른 기관과의 알력도 있고 하니까 사실상 그 인민들이 보는 시각 그리고 외부가 보는 시각 다 다른 겁니다. 근데 이제 경찰이
기본적으로는 북한 체제에 아직 북한 체제를 보유하는 성격의 중요 기관이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었고요. 네네. 그 다음에는 좀 더 이제 경찰이 하는 일들 그런 것들을 좀 구체적으로 한 번 더 방송 더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게요. 오늘은 지금 시간이 다 돼가지고요. 그거는 시간이 다 돼서 못했고 기본적인 그 경찰의 역할이라든지 생활 패턴을 다시 한번 안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우리 이필승 선생님, 이주명 선생님 그리고 김영덕 소장님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오늘 그 인민보안부에 대한 이야기 함께 나눠봤는데요. 김영덕의 묘양산 전망대는 다음 주 화요일 저녁 7시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